자, 반갑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하 라이트센. 오늘 집합할 차례죠? 오늘 집합 첫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명제랑 절대부등식 다 했죠? 네. 잘 기억해낼 거라고 믿고요. 함수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배웠는데, 물론 수상에서도 배웠죠? 수상에서도 배웠는데, 이 수하에서 나오는 함수는 다시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부터 다시 출발을 해요. 오케이. 페이지 66쪽. 우리가 이제 수하 함수를 배우는데 함수에서 함자가 무슨 함자 같아요? 상자 함자. 숫자는 숫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함수라는 건 좀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상자에 들어가 있는 숫자다라는 뜻이에요. 좀 웃기죠? 이게 직역을 했는지 일본 학자들이 약간 이렇게 함수라는 단어를 맞춰가지고 그런 건데 영어로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펑션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기능이죠. 기능하다라는 직역하면 나오잖아. 초등학교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봤을 거야. 저 상자에 더하기 3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대. 저 상자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얼마가 나와요?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거고 2가 들어가면 5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 3이 들어가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세상의 이치상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한 개가 나오는 거죠. 이게 함수의 기본 정의입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고등학교처럼 설명을 할게. 들어가는 1, 2, 3을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들어가는 1, 2, 3을 정의역, 집합이겠죠. 정의역이라는 집합 1, 2, 3이 어떤 함수의 관계식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1이라든가 4-7x 더하기 12라던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라든가 어쨌든 어떤 함수의 관계식에 의해서 뱉어내어지는 수, 이 수가 치역이겠죠. 오케이? 그럼 정의역 1, 2, 3만이라고 쓰자. 근데 이 정의역 1, 2, 3이 어떤 f의 관계식에 의해서 이 예시로서는 더하기 3이라는 관계식에 의해서 공역 y에 있는 원소 7 중에서 하나씩 대응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칭해서 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방금 했던 얘기를 다 하면 돼.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해서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함수의 정의야. 오케이? 근데 함수라는 건 철저하게 x라고 하는 정의역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그냥 하나로만 가면 돼. 얘가 지금 출발을 못했어. 함수가 아니야. 오케이? 얘가 이렇게 두 개로 갔어. 이래도 함수가 아니야. 함수는 뭐라고? 철저하게 x의 정의역의 입장에서 하나씩만 가야 된다고. 그럼 받는 입장에서는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던가, 이렇게 두 개를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는 입장에서는 하나로 갔잖아. 가는 입장에서 하나로 갔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출발하는 녀석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겠다. 받아들이는 틀을 공역이라고 부르고요. 실질적으로 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페이지 66쪽 얘기예요. 페이지 66쪽. 가로 2번. 함수라는 건 두 집합 x, y에 대해서 집합 x에 있는 원소,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집합 y, 공역에 있는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녀석을 x라는 정의역에서 y라는 공역으로의 함수입니다.
라고 말을 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 4-2번에 서로 같은 함수라고 써 있잖아. 서로 같은 함수는 이 과정이 똑같은 거야. 함수의 관계식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1이 들어갔는데 꽂혔어. 그러니까는 만약에 f라고 하는 녀석이 x라는 관계식이야. 그래서 정의역이 1, 0 두 개만 있어. 그럼 얘가 정수라고 하는 공역 틀에서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오케이? 이게 f라는 함수야. 근데 g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번엔 x제곱이야. x랑 x제곱이니까 모양이 다르죠. 근데 얘가 어디로 가요? 1로 가고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1을 집어넣는데 1로 갔어. 1을 집어넣는데 1로 갔어. 0을 집어넣는데 0으로 갔어. 0을 집어넣는데 0으로 갔어. 이런 f라고 하는 함수와 g라고 하는 함수는 똑같은 함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래버리면 다른 함수로 바뀌어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선생님, 아까는 f랑 g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마이너스 1 생겼다고 다른 함수로 바뀌어요? 다른 함수가 되는 거 이해하겠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로 뱉어내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1로 뱉어내버리니까 다른 함수로 바뀌어버린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을 다 통칭해야 됩니다. 오케이? 요게 서로 같은 함수. 그러면은 그 4-3번에 함수의 그래프라고 써있죠. 함수의 그래프는 결과값들의 모임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x축, y축에 해당되는 함수값들을 다 일일이 찍어 놓은 거죠. 그 점들의 모임이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4-4번에 여러 가지 함수 써있죠. 여러 가지 함수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는 걸로 할게. 알겠지? 자,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단원이 끝나는데 월, 금이니까 월요일 수업은 여러 가지 함수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수업은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페이지 71쪽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학2란다. 수학하 처음 되는 사람은 없죠? 다 이론 한 번은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뷰한 거고요. 페이지 71쪽 문제 번호 520번 가보겠습니다. 집합 x가 1, 2,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집합 y가 1, 2, 3, 4,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 라고 되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를 이렇게 써요. 함수 f가 정의역에서 공역이다. 오케이? 가끔 가다가 x에서 x로 써있는 함수가 있을 거야. 그건 정의역의 틀과 공역의 틀이 똑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네. 그럼 1번 함수 관계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어. 1 집어넣으면 얼마로 뱉어내요? 3.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1. 가능합니까? 오케이. 2번 가볼게. 약식으로 쓸게. y가 x 플러스 2.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5. 합격. 3번 y가 이 절대값 x 빼기 2 플러스 3. 1 집어넣으면 5. 괜찮습니까? 따라와야 돼.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5. 괜찮아요? 같은 걸 들어간 상관이 없다 그랬지? 4번 y가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 집어넣으면 1. 괜찮아? 2 집어넣으면 2분의 3. 2분의 3은 공역이 없죠. 그러면은 2라고 하는 정의역이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함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4번이 되겠다.
521번 보니까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때 함수를 찾으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죠. 준영 어디 힘들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보이냐? X축, Y축일 때 지금 기억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요? 이거는 만약에 여기를 3이라고 읽어볼게. 4라고 하는 정의역이 출발했어, 못했어? 아무래도 못 갔어. 3이라고 하는 정의역이 무지하게 많은 대로 쪼개져서 갔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는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설명을 할게. 그래프로 나왔을 때 함수는 X축과,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요. 그랬을 때 교점이 어디를 그어도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이렇게 그으면 만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그으면 무지하게 많이 만나. 아웃이야. 오케이? 니은 가볼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Y축과 평행한 그 어떤 직선을 그어도 교점이 다 몇 개야? 하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함수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디귿 가볼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죠. 어디를 그려도 하나씩 만나. 그럼 이게 함수야. 그래요? 리을 구멍 구멍 구멍. 자, 함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땐 무슨 축과 평행하게 그리라 그랬어? Y축과 평행하게. 어디를 그려도 하나. 하나.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서만 만나는 거죠. 여기 구멍이니까.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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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딜 그어도 하나.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동그라미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아? 요 리을 그래프는 가우스 그래프야. 대표적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가우스 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면 좋아. 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알려줄 거야. 알고 있어야 돼. 1학년 땐 몰라도 2학년 땐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는 문제를 알려줄게요. 그럼 이거 선생님 이게 좀 지나면 우리가 1대1 함수도 외우거든? 1대1 함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인 거야. 그거는 그때 가서 조금 더 다 알려줄게. 알겠지? 어쨌든 함수는 뭐로 그리라고? Y축. 만나는 교점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함수입니다. 유형 2 가볼게요. 523번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fx가 2x거나 x거나 양수일 때, 수일 때 f의 루트 3 빼기 1 빼기 f의 루트 3 빼기 2. 중학교 때 배웠어. 루트 3이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1.xx. 1보단 크고 루트 4보단 작으니까 1.xxx. 1.xxx 빼기 1이면 0.xxx죠. 0.xxx는 양수네. 맞습니까? 그러면은 들어가는 숫자가 0보다 큰 거죠. 그럼 위로 들어가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 루트 3 빼기 1. 괜찮아? 여기 빼기 있어가지고 여기 빼기 쓴 거야. 그럼 루트 3 빼기 2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가 되겠죠.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루트 3 빼기 2로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2 루트 3 빼기 2 빼기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거 쉽죠? 쉬워 안 쉬워? 쉬워. 524번 해봐. 524번.
왜? 이게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닌데. 깨달아 버렸어? 한 번에 맞춰줘. 상현아, 나봐. 날 좀 봐줘. 벽 봐봤자 아무것도 없어. 그 구멍 세봤자 뭐 하려고. 안 셌어? 내가 1시간 동안 세봤거든? 중간에 자꾸 까먹어. 어지러워. 이거 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막 헷갈려. 안 헷갈리나? 여기 심심해가지고 한번 세봤거든? 네.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세도 헷갈려. 쉬는 시간에 해봐. 나오는 빠르게 해볼게. 524번 가보겠습니다. 함수 f가 어떻게 써 있어요? 2분의 x-1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얘가 3x 빼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f 빼기 2를 구하세요.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빼기 2라는 소리겠죠. x에다가 빼기 2라를 넣는 게 아니라 2분의 x-1이 빼기 2면 되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양상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같은 x야 다른 x야? 같은 x죠.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요 크로스 다 배워놨죠? 그래서 x-1이 마이너스 4니까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마3을 집어넣어야 돼. x에다 마3을 집어넣어야 f-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면 마이너스 9 빼기 2 마이너스 11이라고 빠져나올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어렵지 않아. 살짝 넘겨서 526번. 아마 내신 문제는 잘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요 기호가 빠졌어. 근데 단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건 가우스 함수예요 라고 하고 혹시 유인물을 나눠줬을 때 저거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가급적 안 나오겠지만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나와버리면 맞춰야 되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등장하는 가우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편법이긴 하지만 시험 전주쯤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가우스 나와요? 라고 물어봐. 근데 말을 흐리잖아. 그럼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당당하게 안 나와! 안 나오는 거고. 알겠죠? 자, 이거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가우스 x야.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를 뱉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1.4를 집어넣으면 얼마로 뱉어내는 거야? 1.4를 못 넘는 가장 큰 정수 1. 그럼 어려운 거. 자, 마이너스 2.4를 집어넣었어. 그럼 얼마를 뱉어내요? 마이너스? 그렇지. 이런 거 신경 써서 풀어야 돼. 이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가우스라는 걸 알아들은 거야. 이랬을 때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fx는 2x 마이너스 가우스 x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f의 루트 7 플러스 f의 3 빼기 루트 7을 구하십시오 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루트 7은 뭐부터 뭐 사이에 있어요? 루트 4보단 크죠? 루트 9보단 작지? 2보단 크고 3보단 작죠? 그럼 이 가우스 루트 7은 얼마를 뱉어낸다는 소리야? 2라고 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 가우스는 최대 정수, 숫자. 변수가 아니야. 알겠지? 이 가우스 x잖아요. 이거 변수 아니야? 아니야. 이건 숫자야. 자, 그럼 3 빼기 루트 7이라는 거는 3 마이너스 2.xxx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3에서 2.xx를 빼니까 얼마만 남어? 0.xxx 남겠지.
그래서 이걸 가우스를 치면 얼마로 빠져나가? 0으로 빠져나갑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f에 루트 7을 집어넣으면 2 루트 7 빼기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f에 3 빼기 루트 7을 집어넣으면 2 3 빼기 루트 7 빼기 0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두 개를 더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은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2루트 7 빼기 2 플러스 6 빼기 2 루트 7 라고 쓸 수 있겠다. 할만해? 할만하지. 그래요. 물론 시험은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긴 해요. 그래도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숫자가 대략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찾아내서 가우스를 숫자처럼 해석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넘어가서 자, 유형 3번 문제 번호 7번 가보겠습니다. 정의역은 기본적으로 집합이야. 꼭 집합처럼 써야 돼. 알겠지? 문제에서 다음 치역을 구하세요라고 써 있어. 근데 치역도 집합이야. 조건제시법 형태로 써야 돼. 알겠지? 근데 지금은 이게 수업 시간이니까 약식으로 쓸게. 정의역이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라고 되어 있다. 이거 원래 집합으로 써야 돼. 이 책처럼. 알겠지? 이랬을 때 함수 y가 마이너스 3분의 x-2일 때 이 녀석의 치역이 a부터 b 사이에 있습니다. 치역을 계산하십시오라는 얘기죠. 근데 함수의 형태를 조금만 더 보기 편하게 쓸게. 이렇게 읽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 저렇게 보이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1차 함수라고 읽죠. 1차 함수는 직선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증가야 감소야? 감소겠죠. 그래서 직선인데 감소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라고?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인 거죠. 그래서 함수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3분의 10 플러스 2 괜찮습니까? 괜찮아? 그래요. 그래서 얼마? 4. 8을 집어넣어 버릴게. 8을 집어넣어 버리면 3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얼마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럼 치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야? 마2부터 4까지. 마2부터 4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두 숫자 A, B를 더하십시오. 2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 자, 뭐 다들 아는 거지만 수학 문제 1학년, 2학년, 3학년 통칭해가지고 함수에서 무슨 값이라고 말하면 y값을 말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어쩌구값 다 y값이야. 그러니까 높이를 정하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럼 무슨 값이 아닐 땐 기본적으로 x를 답으로 쓰라는 소리야. 괜찮습니까? 무슨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최대값 y를 구하라는 소리지. y. 알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 해볼게. 30번 가볼게. 정의역이 마1, 0, 1. 이때를 정의역이라는 함수 f의 형태가 ax의 제곱
플러스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5등급 뭐하냐? 왜 쓰고 있어? 내가 지금 뭘 썼는데? 보라고! 봐, 그냥! 내 것도 보고, 제 것도 보고, 알았지? 자,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을 정의어로 갖고 있는 함수 f가 ax의 제곱 플러스 x라는 형태를 갖고 있을 때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공역에 있는 원소로 하나 매칭된다는 소리죠. 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요. 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얼마로 들어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얼마로 들어가는 거야? A-1로 빠져나오겠죠. 0이 들어가면 얼마로 빠져나오는 거야? 0. 정신 안 차려? 0으로 빠져나오겠죠. 자, 1이 들어가면 얼마로 빠져나와? A 플러스 1로 빠져나옵니다. 확인됐어요? 이 세 개를 치역이라고 부르죠. 이 세 개를 치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치역을 합했대. 이 소리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쉽죠? 정신 차려. A는 얼마? 2라고 답을 쓸 수 있겠죠. 알아듣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말했지만 수하에서 배우는 집합은 막 화려한 스킬로 막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라고. 정의역. 정의부터 출발해서. 정의역, 공역, 치역. 치역을 구해라. 정의역이 이걸 때 치역을 구해라.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종류. 그래서 창수함수, 뭐 향등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합성이라는 얘기랑 역함수라는 얘기를 다시 해주죠. 우리가 계속 2차 함수, 3차 함수 막 스킬적인 부분을 1학기 때 배우다가 넘어와가지고 그런 거 계속 풀라 그러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얘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2학년 넘어가가지고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풀 때 안 헷갈려. 알겠죠? 네. 쉽다고 딴 생각하지 말고. 자, 553번 이렇게 다시 한번 풀 수 있겠어요? 넘어가서 531 유형 4에다가 타이틀에 뭐라고 써 있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관계식이 똑같다고 같은 함수가 아니야. 관계식이 똑같아도 정의역이 다르면 다른 함수로 될 수도 있고 관계식이 달라도 특정 정의역에 한해서는 같은 함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보니까 정의역이 0, 1이라고 되어 있고요. f가 ax 플러스 2 g라고 하는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똑같다 라고 써 있습니다. 같은 함수래. 즉 0을 집어넣었을 때 f에 0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 2랑 g에 0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 b가 똑같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f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 2가 g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 똑같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가 얼마? 2가 되겠죠. a는 얼마? 마 1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생각을 9월 셋째 주까지 끌고 와야 돼. 지금은 7월 넷째 주. 얘는 요렇게 학교는 10월 둘째 주. 요렇게 학교는 9월 셋째 주. 백운고 9월 셋째 주죠. 너희도 셋째 주야. 추석 전주. 9월 셋째 주. 9월 셋째 주 월요일. 9월 셋째 주 화요일. 부흥고가 9월 셋째 주 목요일. 죽겠죠, 아주 그냥. 근데 너희들은 10월 둘째 주. 갭이 3주 차이나.
아, 근데 얘네는 이해하겠어. 아, 얘네도 뭐 좀 그렇지만 얘네는 방학을 너희보다 3주, 4주 빨리 해. 너 시험 볼 때 얘 방학해. 근데 부은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얘는 방학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 12월 넷째 주야. 근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갭이 엄청 길어. 중간고사 왜 빨리 보는지 모르겠어. 아, 이상해. 그래서 인덕, 부흥, 배구는 9월 달에 토요일 날 내신 특강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4주가 없어진 거니까. 다른 애들보다 4주를 빨리 시험 보니까 그만큼 채워야 되잖아. 나도 너희들을 또 부르기 싫어. 여러분들은 평달이 없는 거야. 계속 시험 대비야. 시험 대비, 시험 대비, 시험 대비. 슬프다. 그래서 방학 3일 동안 놀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뭐라고요? 내가 거기 뭐라고 보냈어? 가족 단위 행사가 아니면 의무 참석이라 그랬지. 가족 단위 행사가 아니면 의무 참석이라고. 네. 다른 학교도 참석해도 돼. 안 돼, 와. 학교 축제? 학교 축제?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축제를 일과 후에 합니까? 3교시 한 다음에 축제를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날 것 같아요? 5시에 끝나요. 학교 일과 끝날 때 끝납니다. 학교에서 저녁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업 몇 시 시작이야? 7시 시작이야. 그러니까 네가 축제 끝나고 와도 충분해. 좀 멀리 가냐고. 어디로? 안양시 쪽. 아, 안 멀어. 더 가까워졌어. 야, 너희 학교보다 더 가까워졌어. 됐죠? 급하면 택시 타. 내가 돈 줄게.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534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표정을 보니까는 알 듯 모르는 표정인데? 에이, 표기법이 이게 뭐니? 응? 그것까지 나온 건 알겠어. 답을 저렇게 써야지. 응. 원소는 마이너스 1과 2야. 그럼 저걸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2의 2승. 근데 공집합 빼라 그랬으니까 세 가지 형태의 부분집합을 다 써야지.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 할 때 일일이 써보는 연습도 했잖아. 나만 했니 혹시? 시켜보지 않았니? 한 3개, 6개짜리는 그래도 부분집합을 한번 다 구해봅시다 했잖아. 그랬었어. 그래. 상현아 돼? 마이너스 1과 2는 나오지? 돼? 왜? 부분집합처럼 쓰면 되잖아. 하나짜리, 원소가 하나짜리, 원소가 2개짜리. 욕하고 싶어. 정신 차려. 너 뭐랑 뭐 나왔어? 마이너스 1만 나왔어? 뭐만 나왔어? 뭐? 야, 그건 진짜 아니다. 야, x제곱은 x제곱 플러스 2랑 똑같다라고 써봐. x제곱은 x제곱 플러스 2랑 똑같다.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 인수분해 됩니까? 그럼 뭐랑 뭐로 빠져나가? 소름. 야, 갑자기 우리 반 퀄리티가 낮아지잖아. 야, 이 정도 야, 더 낮아지면 안 돼. 야, 그래도 3등급까지 나와줘야지 우리 반에서. 그래? 그래 안 그래?
우리의 목표가 뭐야? 3등급이잖아. 일단 3등급 찍고 가자는 거 아니야? 일단 3등급 찍으면 그 다음에 1, 2등급이 보이지. 한 번에 1, 2등급까지 갈 수는 없잖아. 5등급 나왔다고 좋아하지 그냥. 아니 근데 어? 저희 그 시험이 너무 생각. 어? 아니 뭐 너희 학교에서 너만 보는 시험이 어려웠어? 아니 1등급 컷이 70몇 점인데 그게 뭐가 어려워. 아니 저번 시험에 그 30점대에 4등급 섞여 있고 그랬어요. 조용히 해. 자 넘어가서 유형 5번 가볼게요. 유형 5번. 자, 유형 5번. 네. 야 내가 눈까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 어? 이건 고쳐오자. 어? 이건 고쳐오자.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자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자 1대1 함수라는 거 먼저 식을 외워야 돼. 조용한데? 말 좀 해. 자, 읽어볼게. 정의역에 있는 원소 x1과 x2가 다르면 그 치역값 fx1과 fx2가 다르다. 출발점이 다르면 도착점이 다르다고. x1과 x2가 다르면 출발점이 다르면 이게 꽂히는 값이 fx1이잖아. 꽂히는 값이. 얘가 꽂히는 값이 fx2죠.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근데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하나씩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왜? 문제에서 이 지문이 그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1대1 함수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돼. 근데 이 식이 머릿속에 없고 그냥 1대1 함수가 뭐예요? 이게 하나씩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못 풀어. 알겠지? 입에 붙여야 돼.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도착점, 즉 치역이 다르다고요. 오케이? 이게 1대1 함수야. 그림으로 설명할게 다시. 이렇게 되는 게 1대1 함수라고. 철저하게 x 입장에서 하나씩 들어갔죠. 함수. 근데 각각 만나지 않고 하나씩 됐죠. 오케이? 이게 1대1 함수. 선생님, 얘는요 안 만났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이게 1대1 함수. 그럼 1대1 대응도 있어요. 1대1 대응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인데 공역의 개수가 몇 개예요? 4개. 치역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 이러면 1대1 함수에서 끝난 거야. 그럼 1대1 대응이 뭐냐면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습니다. 즉 이렇게 짜투리로 남는 녀석이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책은 요 표시를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딱 맞아 떨어질 거니까 하나씩 들어갈 거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긴 해요. 오케이? 근데 어떤 책은 이렇게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는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상관없죠. 알아들었죠. 기억해내야 됩니다. 알겠지?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 1대1 대응은 뭐라고?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여분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괜찮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 물론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다시 상기시킨 거야. 이제 까먹으면 안 돼. 언제까지? 2년 3개월만 더 버텨.
2년 3개월만 기억하면 돼. 어차피 고3 11월 달에 까먹어도 돼. 고3 11월 달에 까먹어도 돼. 고3 11월 달에 수능 볼 거잖아. 까먹어도 돼. 그땐 까먹어도 돼. 아, 수능 보고 까먹으라는 소리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수능 전에 까먹으면 걔가 제일 이상한 애잖아. 자, 지금 두 개 설명했어. 1대1 함수, 1대1 대응. 두 개 설명했어요. 항등함수가 있어.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아주 간단해.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야. 항등이 f라고 하는 함수에 내가 1을 집어넣었어. 그럼 1이 나와야 돼. f라는 함수에 내가 2를 집어넣었어. 그럼 2가 나오면 돼. f라는 함수에 내가 이상한 걸 별을 집어넣었어. 그럼 별이 나오면 돼. 그런 소리입니다. 이걸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항등함수는 결과값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 집어넣은 대로 나오면 되니까.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하나가 있어. 그렇지. y는 x를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하나야. 오케이? 그래서 fx는 x다 라고 쓰는 걸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이 표시가 있으면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이 나와요. 별 집어넣으면 별 나오고 이상한 거 집어넣으면 이상한 거 나오고 항등함수라고 부르죠. 오케이? 상수함수라는 것도 있어요. 준영이한테 물어볼게. f에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f에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f에 10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뭘 집어넣어도 항상 3을 뱉어내. 이런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고? 상수함수라고. 정확한 표기법은 숫자 c를 뱉어낸다. 그럼 이게 3이면 3을 뱉어내는 상수함수. 2면 2를 뱉어내는 상수함수. 그래프로 그릴 때에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1을 집어넣어도 3을 뱉어내고 2를 집어넣어도 3을 뱉어내고 0을 집어넣어도 3을 뱉어내고. 확인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함수의 종류 총 몇 개 배웠어? 4개 배웠어요. 첫 번째 뭐 배웠어? 첫 번째 1대1 아, 그렇지. 그리고 이거 1대1 대응도 보았는데 1대1 대응도 배웠어. 그렇긴 한데 이게 함수입니다. 1대1 대응도 함수예요. 상대함수 상수함수 4개 배웠죠? 이게 여러 가지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괜찮아? 오케이. 이것들은 묶여 나와요. 알겠지? 자, 유형 5번 가볼게. 53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1대1 함수를 찾으세요. 1대1 함수를 찾으세요. 기억.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뭐 이렇게 하나씩 나옵니까? 하나씩 나와요? 네, 좋아요. 아까 우리가 함수를 찾을 땐 무슨 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다 그랬어?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다 그랬어. 일단 1대1 함수도 함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함수를 먼저 만족시켜야 돼. 만족합니까? 만족해? 오케이. 1대1이면 이번에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 어디를 그어도 만나는 점이 하나여야 돼. 그래? 하나입니까? 그냥 1대1 함수라고 말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자, 2번 가볼게. 자, 2번 니은은 말하지 않아도 무슨 함수라고 써야 돼, 이제? 상수함수라고. 상수함수는 1대1이 아니야. 그렇지? 2차는 먼저 이거 2차 함수죠. 함수야? 함수는 합격이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으면 몇 개? 2개. 이렇게 그으면 1대1은 아니야. 그치? 1대1은 아니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얘가 x제곱이라고 할 때 1 집어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1이지. 이걸 그림으로
1 집어넣어도 1이고 마이너스 1 집어도 1이라고. 1대1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마지막 리을. 똑똑한 사람들은, 선행한 사람들은 이걸 몇 차 함수라고 불러? 훌륭합니다. 얘가 y는 x의 3승이라는 그래프야. 함수죠. 함수. 1대1이야? 1대1입니다. 맞잖아. 어디를 그어도 다 교점이 몇 개야? 하나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자. 안 나올 것 같지?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매번 나와. 매번 나오는데 매번 틀려오는 애가 있어. 사람 돌아버리죠. 아니 이거를 알려주는 게 어려워. 왜? 다 아는 걸 알려주는 개념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지만 이 순간부터는 이걸 알아듣잖아. 더 이상 알려줄 수가 없어. 그치? 근데 틀려와.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연습 때 다 맞춰. 그리고 결과서 틀려. 연습 때 다 맞히면 오답도 안 나오지. 오답도 안 나니까 알고 있다고 치부되니까 내가 더 줄 수도 없지. 또 가끔 기출문제 풀을 때 나오면 맞춰. 알고 있구나. 나왔어. 틀리고 와. 두 달을 갔다 온 것 같지?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별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틀린다는 소리야. 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풀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6번도 한번 해볼까? 536번.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 자, 1번 그래프가 이렇게 써 있어. 자, 1대1 함수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라는 뜻이었어. 그럼 1대1 대응은 뭐였어? 준영아, 1대1 대응. 그렇지.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똑같다. 다시 얘기하면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똑같다. 정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똑같다. 어디든 돌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 1대1 함수야? 함수야. 그치? 근데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근데 치역도 어떻게 돼? 모든 실수를 다 마크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뭐겠어? 대응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겠지. 그럼 이거는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라는 건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값이죠. 그쵸? 2번 가볼게. 이렇게 써 있어. 그래요? 자, 1대1 함수가 아니야. 1대1 함수야 아니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맞았어? 1대1 함수는 찾았어. 그럼 이게 1대1 대응일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치역은 양수만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지수함수잖아. 대표적인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 아니라. 알겠지? 그럼 우리가 찾는 문제는 2번이네. 함수지만 대응은 아닌 거를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체크할 수 있겠어? 3번은 1대1 함수가 아니야. 맞아? X축으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막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1대1 함수가 아닌 거지, 기본적으로. 괜찮아. 4번은 1대1 함수가 아니야. 5번은 1대1 함수가 아니야.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잖아. 요 4개, 5가지 그래프를 다 배워요. 1번은 1차 함수, 2번은 지수함수, 3번은 3차 함수, 4번은 4차 함수, 3번, 4번은 미적에서 배웁니다. 3번, 4번은 미적에서 배우고 5번은 정규분포 그래프야. 정규분포는 화통에서 배워요. 2학년 때 다 배우는 그래프죠. 화이팅!
537번 가보겠습니다. 집합 x가 마일 0, 1이고요. 집합 y가 1, 2, 3 되었습니다. 1대1 함수래. x에서 y로의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f-1 더하기 f0은 4고 f-1 플러스 f1은 5라는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값은 1, 2, 3 중에 하나야. 그치? 1, 2, 3 중에 하나인데 4를 만들어내야 돼. 그럼 얼마랑 얼마가 만들어야 돼? 1, 3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요? 1, 3이 1, 3인데 후보군은 1, 3이죠. 그래요? 얘는 5를 만들어야 돼. 5를 만들려면 얼마랑 얼마가 만나야 돼? 2, 3이 만나야 되겠지. 마이너스 1과 1을 집어넣으면 2, 3이야. 얘는 1, 3이야. 2, 3이야. 1, 3이야. 그럼 이 F0이 얼마를 담당하고 있어야 될까? 1을 담당하고 있어야 되겠죠. 얘가 1이면 얘가 3이니까 얘가 3이니까 얘가 2를 담당하고 있겠다. 라고 찾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1대1 대응, 1대1 함수니까 이걸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매번 바뀌지 않을 거니까. 그랬을 때 최종 질문. 이 F1 마이너스 F0을 구하십시오. 이 마이너스 1을 구하십시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3. 기본적인 1대1 함수 문제. 이거 똑같이 나오는데 복잡하게 나와요. 똑같이 찾을 거야. 상황 잡고 조건 잡듯이 하는 거야. 얘가 1이라면 되나 안 되나? 얘가 2라면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건 좀 단순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여가지고 바로 간 것뿐이지. 오케이? 6번의 별표 538번 x라고 하는 정의역이 마일부터 이까지고요. 일단 공역이 마이너스 2부터 7까지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공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왜? 함수 f가 x에서 y로 함수니까 y는 공역인 거야. 그치? 그랬을 때 fx라는 관계식이 일단 ax 플러스 b라고 하는 a가 양수인 증가계형의 1차 함수 형태로 나올 겁니다. 괜찮아? 이랬을 때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정의역을 생각했을 때 1대1 대응이니까 공역을 꽉 채워야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 공역을 꽉 채워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지. 얘는 7을 마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즉 얘가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가 2,7. 뭐가? 요 직선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7을 지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숫자 집어넣어서 연립하면 A랑 B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 해석 저렇게 할 수 있겠지? 541번도 한번 해볼게. 똑같은 유형이야. x가 0부터 3이고요. x에서 x로의 함수래. 근데 f가 fx라는 어떤 관계식이 ax 플러스 b인데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습니다. 한마디로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조금만 더 저것보다 어렵게 만든 이유는 A를 양수인지 음수인지 잡아주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수일 때 한 번, 음수일 때 한 번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괜찮아? 0은 아니래. 그러니까 A가 양수인 상황과 A가 음수인 상황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겠다. 똑같은 문제긴 한데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든 거지. 여기가 0, 여기가 3. 괜찮습니까? 그래요. 문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써있죠. 그럼 공역이 똑같이 0, 3이죠. 0, 3. 맞습니까? 이 얘기는 y는 0,0을 지나고 3,3을 지나는 직선은 y는 x밖에 없어. 그래요? 근데 y는 x라는 건 yx 더하기 0이란 소리죠. b가 0이란 소리죠. 이건 쓰지 말라는 소리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요게 답이겠네. 여기가 0, 3, 0, 3. 0 집어넣으면 3이 나온대. 그리고 3 집어넣으면 0이 나온대. 괜찮아요? 그러면은 0 집어넣으면 3이 나오니까 ax 플러스 3이고 3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라고 쓰면 되겠죠. 괜찮았어요? 네. 찾아 들어가는 거는 뭐 연립해도 하도 되고 지금처럼 숫자 집어넣고 대입법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요 유형 6번 꼭 나와. 꼭 나오는데 자꾸 틀리더라고. 맞춰야 돼요. 알겠지? 근데 여기서 살짝 변형할 수가 있어. 지금은 1대1 대응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꽉 채운 거야. 끝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1대1 함수여 라고 하면 1대1 함수라고만 하면 똑같은 문제인데 이걸로 가볼게. 근데 이게 1대1 함수래. 그러면 요 값은 죽었다 깨어나도 7이고 7이지 7. 요 레벨이 7이고 요 레벨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과 2가 요 안쪽에 잡혀 있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줘야 돼. 이 안쪽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f에 2를 집어넣으면 7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돼. 이렇게 쓰는 건 이제 1대1 함수. 등호로 쓰면 1대1 대응. 부등식으로 쓰면 1대1 함수. 요거까지 추가시켜서 하나의 유형으로 봅니다. 근데 방금 알아들었지? 뭔가 어렴풋하지만 알 것 같지? 내신 때 만나자. 아니야, 나올 거야. 저 1대1 함수까지는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 알겠지? 아픈데 어디 간다고? 네. 아픈데 어디 간다고? 근데 어? 7월 30일 엄청 아프겠네. 그때쯤이면 헛소리 하지 마. x라고 하는 정의역이 2, 5, 7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 보기 중 함수 중에서 항등함수와 상수 이렇게 가는데 항등을 고르고 상수를 고르세요. 두 개를 곱해요. 항등의 개수를 A, 상수의 개수를 B라고 하겠습니다. 기억이 어떻게 써 있냐면 F가 절대값 X라고 써 있죠. 맞습니까? 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5. 7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집어넣은 대로 나오죠. 우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항등이라고 그런다. 괜찮아? 요 한정으로 얘는 항등함수입니다. G는 X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럼 자, 2를 집어넣으면 개수가 몇 개야? 2개.
5를 집어넣으면 개수가 몇 개야? 2개. 7을 집어넣으면 개수가 몇 개야? 뭘 집어넣어도 개수가 2죠. 이거 우리는 뭐라고 불러? 상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아? D급 가볼게요. H가 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2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야. 5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5야. 7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7이야. 무슨 함수? 항등이라고 부르겠죠. 리을. 둘 중에 하나래. 2 아니면 7을 뱉어낸대. 5보다 작으면 2를 뱉어내고 5보다 크거나 같으면 7을 뱉어낸대. 그럼 2를 집어넣으면 2가 뱉어내고 5를 뱉어내면 7을 뱉어내고 7을 집어넣어도 7을 뱉어낸다는 소리로 해석됩니까? 이거는 상수도 아니고 항등도 아니다. 맞아? 오케이. 그러면은 2 곱하기 1은 얼마? 2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확인돼? 일일이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이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돼. 1 넣는데 1 나왔어. 2 넣는데 2 나오고 3 넣는데 3 나왔어. 항등이야. 선생님 4 나오면 7이에요. 근데 정의역 1, 2, 3이면 오케이인 거지.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형 8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전에서 1대1 함수 풀었죠. 그리고 방금 상수함수랑 항등함수 얘기를 했죠.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합쳐서 유형 8번으로 나옵니다. 해보자. x에서 x로의 함수래. 오케이? 먼저 첫 번째.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요걸 p라고 하고요. 1대1 대응을 구하래. 요걸 q라고 하고요. 상수함수를 구하래. 요걸 r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항등함수는 왜 안 구해요? 항등함수는 1이죠. 한 개밖에 없죠.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나오고 3 나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굳이 그걸 물어보질 않지. 가끔가다 물어보긴 하지만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오케이? 네. 자, 먼저 함수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총 몇 개야? 3개.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총 몇 개야?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어. 함수는 철저하게 나만 신경 쓰는 거야. x가 가기만 하면 돼. 어디로? 공역에 있는 숫자의 한 가지 방향으로만 가면 돼.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야? 3.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야? 3개.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야? 3개. 근데 얘가 27가지 버전이 생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오케이. 1대1 대응이래. 먼저 1이 가보자. 1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출발을 했어. 가질 수가 몇 개야? 3개. 그럼 어쨌든 어딘가 하나는 들어가 있죠. 2가 출발할게. 근데 먼저 1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2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를 뺀 2개. 맞습니까? 그리고 3이 출발할게. 앞에 1, 2가 들어가 있죠. 얘는 어디로 들어가면 돼? 빈 공간 하나로 들어가면 되겠지. 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상수함수는 1로 몰빵, 2로 몰빵, 3으로 몰빵 총 몇 개? 3가지 버전이 생길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자, 그럼 여러분들이 수하를 한 번 다 배우고 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파이 배웠냐? 파이랑 피 배웠니? 피는 배웠어? 그래. 3피 3이 3팩이죠. 요게 6이죠. 이 순열이 1대1 함수의 대표적인 값입니다. 1대1 함수를 구하세요. 그럼 p를 쓰면 돼.
함수의 개수는 그래 이게 확률과 통계 1단원에서 배운다. 수하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이 노란색 설명으로 마저 마무리를 할게요. 노란색 설명을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러면 네. 파이라고 써요. 이거 중복순열입니다.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겨울방학 때 할 거야. 문과니? 그럼 꼭 해야 돼. 확률과 통계를. 문과면 꼭 해야 되고 이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내신 공부는 해야지. 수능으로는 미적할 거지. 네. 문과, 이과 크게 신경 안 쓰더라도 가급적이면 다 배우겠죠, 화통은. 미적을 고민하는 거지 화통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화통은 다 배우는 건데 이과생은 미적을 나갈 거고 이과생이 아닌 문과생들은 미적을 안 나가도 되는 거고 근데 단 경상계열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미적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고 라고 말할게. 네. 여기서 좀 추가해 볼게 그럼. 자, 이렇게 써 있어. 함수는 그럼 저 판에서 그려볼까? 저 판에서 이 판에서 함수 5 곱하기 5 곱하기 5 됐습니까? 이 판에서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1대1 대응은 만들 수 없으니까 함수라고 해볼까? 그럼 얼마? 5 곱하기 4 곱하기 3 상수함수는 5개 괜찮아? 이제 유형 완전히 익혔지? 그럼 맞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니들이 48번 시켜보겠습니다. 나왔어? 쉽네. 함수 별거 아니네. 5번 나왔어? 응, 나왔어? 응. 네.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가 합성함수는 금요일 날 할 거야. 합성함수랑 역함수는 금요일 날 할 거니까 607번 가봐. 38쪽. 그럴 수 있어. 네. 67번 풀어봐. 요거 살짝 가리고 풀어. 어딨냐? 67번. 다 보지 말고. (607번) 607번 607번 똑같이 써 있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를 예상하진 않았는데. 이런 분위기를 예상하진 않았는데.
F가 1대1이고 G가 항등이고 H는 상수래. 그럼 H는 항상 일정한 값만 뱉어내겠죠. 그래요? 항등인 주어진 대로 나오겠지. 그래요? 네. H를 어떻게 구하냐고요? 문제 나와 있잖아. 같이 해보자. 잠깐만 내가 빌릴게. 자, 보니까 607번 가볼게. x가 2, 4, 6, 8에서 x로의 함수를 fgh에 대해서 f는 1대1이고요. g는 항등이고요. h는 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는 요 f의 포커스를 맞춰서 풀어야 돼. 2, 4, 6, 8 2, 4, 6, 8 이게 f야. 근데 첫 번째 힌트가 F2라고 하는 녀석은 G6 더하기 H6입니다. 근데 G가 무슨 함수야? G가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는 집어넣은 대로 나온다. 6 더하기 어쩌구겠죠. 그래요? 근데 F라는 것도 어쨌든 받아줘야 되는 게 있잖아. 6보다 큰 숫자가 받쳐야 돼. 이해됩니까? 그럼 F2는 6 더하기 물음표인데 아무리 작은 수를 쓰더라도 2가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가 첫 번째 힌트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얘기는 H는 상수는 항상 얼마를 뱉어내는 2를 뱉어내는 상수함수다라는 걸 캐치했어. 그래? 두 번째 힌트. 보니까 F에 8을 집어넣으면 F에 6을 집어넣은 거 플러스 4가 되겠다. 플러스 4야. F6이 작은 수를 말해야지. 얘가 4가 되면 8로 더블링이 돼버린 거 아니야. 1대1이 아니잖아. 얘가 얼마겠어?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F8은 6으로 가고 F6은 2로 가야 되는 거야. 그 나머지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해결됐어? 완벽하게 F를 찾았습니까? 최종 질문. F4, G4, H4. F4는 얼마? 4. G4는 얼마? 4. H4는 언제나 얼마? 2.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가 딱 시험에서 나와요. 그러면 한 1분, 2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한 4.5점 정도 문제입니다. 5점까지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고 4.6에서 4.8 사이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맞히는 문제. 지금도 알겠지만 맞힐만 하죠. 연습 조금만 하면 맞히겠죠. 그 생각이. 근데 이 판을 계속 신경 쓰면서 풀어야 돼. 이 판이 없으면 생각을 못 하니까. 알겠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숙제는 말하지 않아도 어디까지? 늘 배운 데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이번에 어디까지 배웠어? 유형 8까지 배웠죠. 그 문제 번호 548번까지를 숙제를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금요일까지 하는 걸로. 금요일은 저한테 먼저 오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 수고했습니다.